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현주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상위 공간 개발계인 2040 서울도시 기본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미래 공간 전략인 2040 서울 플랜은 서울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자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20년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만큼 오늘 부동산 전문가분과 함께 2040 서울 플랜의 주요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향후 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찬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153-2594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화면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부동산에 관한 최신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산 DNC 박종호 소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산 DNC의 박종호 소장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할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오늘도 돈이 될 만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주제가 2040 서울 플랜, 이 서울의 변화를 주목하라인데요. 제가 이제 녹화 전에 기존의 2030 서울 플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서울시 전역의 수치화된 기준을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다면 이번에 발표된 2040 서울 플랜에서는 다양한 열린 공간을 위해서 정성적으로 또 유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 차이점이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얼마 전이죠.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의 20년 동안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지침이 되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 기본계획과 달라진 큰 차이점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유연성 있는 용도 지역제의 개편을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35층 높이 기준의 삭제를 둘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서울 도심 지역의 개발을 이 3가지 포인트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포인트 3가지만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 3가지 변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성 있는 용도 지역제 개편인데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은 이유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의 이 변화가 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오세훈 시장은요, 지난 7월 달에 이 마리나원을 방문을 하면서 이쪽 지역의 주거와 관광, 이 국제 복합단지를 겨냥해서 서울시를 이 도시로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도시로 개발하려면 기존에 있는 용도 지역제를 탈피해서 새로운 용도 지역제로 도입을 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비욘드 조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욘드 조닝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요, 한 도시에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부족한 시설 등을 도입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서울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이 용산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이 세운지구 일대에 많은 큰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지역에 용적률 1,500% 초과되는 초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운지구와 용산지구에 집중해 보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욘드 조닝을 활용해서요, 서울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이 업무와 상업과 여러 용도 지역을 보다 유연성 있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의 종상향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종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 집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욘드 조닝은 용적률 상향도 있지만 용도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에도 35층 높이 기준도 삭제가 될 예정이라고요?
네, 서울 지역은 여지껏 일률적인 높이 제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개대적인 이 35층 높이 규제 삭제로서 앞으로 서울 지역에 많은 다양한 규모의 건물들이 들어올 거고요. 자, 무엇보다도 한강변을 일률적인 이러한 모습보다 이러한 유연성 있는 스카이라인의 접합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특히 서울 지역 그 한강변을 따라 있는 이 아파트들의 재건축 아파트들에게 큰 호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잠실 4단지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압구정, 반포, 옥수, 한남, 그리고 여의도까지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들에게 충분한 호재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높이 제한에 따른 충분한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제 개편 그리고 35층 높이 기준 삭제까지 이 변화의 중심이 바로 서울 도심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서울 도심 개발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예, 서울은요 크게 3개의 도심 지역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한양, 도송이라 불리우는 서울 도심 지역, 자 그리고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 이들 지역들 중에 이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었지만요. 서울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한 10년 동안 개발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의 칼날을 펼쳤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서울 도심 지역은 자, 이렇게 변모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남과 북을 4개의 축으로, 자, 그리고 동과 서을 하나의 축으로 나누어서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국가 중심 축으로, 자, 그리고 인사동과 명동 일대를 역사 문화 관광 축, 그리고 세운지구를 남북 녹지 축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복합 문화의 축, 이러한 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텐데요. 자, 그럼 무엇보다도 이 서울 도심 지역은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높이 규제 완화와 용적률 규제 완화까지 주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에 대한 충분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 서울 도심 지역은요, 여지까지 못 봤던 그러한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한 충분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보존을 중시했던 서울 도심 지역이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또 용적률 상향 및 다양한 인센티브까지 부여를 하면서 개발 방식을 정비해서 정비 사업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격적인 개발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서울 도심 개발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정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0231-2594번,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럼 서울 도심 개발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과 부동산 정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흔히 세운상가라고도 부르는 세운지구. 종로 3가와 퇴계로 3가 사이를 잇는 주상복합상가 건물군을 통틀어 지칭하는데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지상 13층에 300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으며 천여 개 점포가 마련되어 있는 이 상가 아파트는 충무로 3가에서 을지로, 청계천, 종로 3가를 가로질러 연장 1km의 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7년부터) (72년까지)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차례로 건립되었으며 처음에는 고급 아파트와 상가가 존재하는 건물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각종 전자제품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강남개발, 용산 전자상가 개발 등으로 해당 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후에 슬럼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세운지구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여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으로 계획했으나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중도 사퇴로 사실상 폐기가 되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시정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으로 정책 변경을 도모하였지만 개발이 더디었습니다. 세운상가라는 이름은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세운지구가 미래에는 어쩌면 정말로
세계의 기운이 모이는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의 토지 이용 규제가 없는 마리나원을 방문하면서 세운지구와 초고밀도 복합 개발을 언급하며 이 세운지구와 종로 지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풍기현상으로 집값도 상승하겠죠? 오늘 만나볼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인근인데요. 이곳 종로 5가역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종로 5가역 인근과 아파트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로 일대는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로 5가역 아파트는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장 먼저 거실 공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넓고 큰 통창이 있는데요. 채광은 물론이고 환기에도 아주 용이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을 포함해서 좀 세련되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요. 이렇게 벽면의 한쪽에는 아트월도 세련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을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인데요.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 안방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쁜 카페의 입구같이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안방 역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은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이외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아이방 혹은 취미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며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재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3베이 구조 투룸을 보고 왔는데요. 이곳은 2베이 구조의 투룸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2베이 구조이다 보니까 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서 세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광장시장, 당산시장 등 국내 최대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요.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묘, 탑골공원 등 역사 문화공간, 서울시청, 종로구청 등 행정기관, 또한 성균관대, 한성대, 방통대 등 대학 밀집 지역이고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와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역에 위치한 아파트 저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종로 인근의 상위는 물론이고요. 근처에 대학로, 동대문 등이 위치해 있어서 보다 많은 수요층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최근 이 종로 일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서울도심 개발로 주목하시면 좋을 유망 지역 바로 서울의 종로 세운지구였고요. 이어서 종로 5가역 인근의 아파트 현장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 서울 종로 일대에 큰 발전이 예상이 되는 만큼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럼 지역 정보부터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역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해 있고요. 2040 서울 플랜의 수혜 예상 지역으로서 도심 역세권 입지에 풍부한 임차 수요를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40 서울 플랜과 또 세운지구 개발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로 5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행정동 효재동이 되겠고요. 우선 지역 포인트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 2040 서울 도심 지역의 가장 큰 수혜를 잇는 지역이 서울 도심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서울 도심 지역의 중심 부위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는 여지껏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 개발보다는 보전에 치중을 두었다면요. 이번 2040 서울 플랜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로 인해서 많은 지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부, 서울 종로구의 도심부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 교통편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노선부터 시작을 해서 버스 한 번으로도 여러 서울 지역 어디든 한 번에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대중교통망 또한 잘 발달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로구 하면 여러 업무시설부터 해서 여러 교육시설, 의료시설과 여러 상업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만큼 탄탄한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도심 역세권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주변에 풍부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특히나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입지 분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본 부동산에서 종로 1호선 종로역과는 도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요. 자, 그리고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동대문역과는 도보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한 번 이동하시면요. 2호선, 3호선, 5호선, 6호선 등 여러 노선을 주변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본 부동산에서 버스 노선을 한번 이용하셔도요. 서울 지역 어디든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망에 대한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물건지에서 바로 이 청계천이 바로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계천 개발에 대한 수혜를 보다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위치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가를 마치고 청계천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 또한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변에 여러 업무시설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대학로 상권, 그리고 여러 대학교들, 그리고 동대문 시장 상권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재래시장들. 이러한 업무와 상권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탄탄한 수요층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경찰청 기동본부 자리라든가 자, 그리고 바로 이 국립의료원 자리, 세운 재정비 촉진 등 바로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개발 계획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그러한 입적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수한 직주 접근성으로 또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음은 물론이고요. 아울러 서울 전역으로 이동까지 편리한 종로인데요. 이 서울의 중심이자 각종 인프라까지 밀집해 있는 데다가 향후 다양한 개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요. 네,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잇는 지역이 서울 도심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도심 지역 중에서도 종로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지껏 서울 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한 10년 동안 이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하다 보니까요. 노후된 지역들과 열악한 기반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듯이 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 광화문 일대 지역이라든가, 자, 그리고 세운지구 일대, 자, 그리고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한 85억 정도를 투자했지만요. 지금 한번 와보시면 창신동 일대는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듯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의 기존의 한계점을 느껴서 바로 이번에 개발로, 이 2040 서울 도시비공계획에 의해서 개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높이 규제 완화라든가 바로 용적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그 동기부여가 된 만큼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모습인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국가 중심축으로, 인사동과 명동을 역사 문화의 관광축으로, 그리고 세운지구를 남부의 녹지축으로,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복합 문화의 관광축으로. 자, 이러한 식으로 변모가 될 텐데 이쪽 지역들 중에서 인사동과 이 광화문 일대는요. 아무래도 관공서와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이 제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곳은 바로 이 세운지구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인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물건지는 바로 이 세운지구와 청계천 일대 바로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경찰청 기동본부 자리는요, 서쪽으로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서쪽으로 이전이 예정될 경우 이쪽 지역은 도심공항 터미널이라든가 호텔 등 여러 숙박시설, 그리고 패션 관련된 여러 문화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함께 동대문 패션타운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국립의료원 자리는 미 공유단 부지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립의료원 자리가 미 공유단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이 간염병 전문 병원까지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더 많은 의료 수요층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기존의 국립중앙의료원 자리는 이 동대문 패션 문화 거리에 걸맞게 주변에 여러 상업시설과 공연시설, 자, 그리고 여러 전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경찰청 기동본부 자리와 함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동대문 패션 문화 거리에 엄청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도심 지역의 가장 큰 개발이라 할 수 있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2009년도에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집권을 하면서 171개 구역으로 나누었고요. 그중에 19개 구역만 개발을 했고 152개 구역은 지금 개발이 정지되거나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지역들을요, 이번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그 개발의 선두에 오세훈 시장이 섰습니다. 세운지구가 바로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세웠던 계획들을 지금 이제 실행하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고층 빌딩과 녹지 공간이 도입될 경우 당연히 서울의 또 다른 랜드마크라고 성장할 거고요. 그 랜드마크가 성장한 만큼 여러 수의 직장인 수와 더불어서 관광객 수 등 여러 인구수 유배에 따른 충분한 주변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거라 예상하고요. 바로 본 부동산이 세운지구와 이 청계천 일대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도심이라 부르는 사대문 안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이 좀 한정적인 만큼 또 희소 가치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로 5가 부동산 체크해야 할 포인트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전달해 주실까요? 네, 종로 5가 여지껏요,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근 10년 동안 이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을 두었습니다. 지금 한번 이쪽 종로구로 와보시면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된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서울 도심 지역은 매우 슬럼화되고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이번 개발 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자, 무엇보다도 종로구는요, 업무와 상업시설이 80% 차지하고 주거의 비율이 20% 채 안 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춘 그러한 종로구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 5가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전화 상담 가능하십니다. 02-3153-2594번이고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 유익한 부동산 정보 함께 해주신 강산 TNC 박종호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